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준의 야구수다 신년 두 번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 진행을 맡은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동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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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왜 이렇게 웃기냐? 네, 새로 맡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인환 아나운서 어떡하지? 네, 많이 바쁘대요.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네. 지금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저 얼굴. 요즘 가장 핫한 프리랜서 스포츠캐스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솔직하게 좀 감기에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 없는 목 건가? 상태는 안 좋은데 돈 많이 주는 저 콘텐츠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무료 봉사기 때문에. 그렇죠. 재능 기부 때문에. 재능 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 차례대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진행이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야구 해설위원 김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아일보 황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정준 해설위원과 방송을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감개무량합니다. 저랑 야구 중계 데뷔를 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처음 네. 인천 문학구장에서 둘이 떨면서 좋은 데서 하셨네. 그래도. 네. 그때 오프닝이 아직도 기억나요. 본인은 트리플 A형이라서 오. 잘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혈액형이. 예. 네. 트리플 A. 네. 그만큼 본인이 좀 그러신 예민하다. 것 좀 같아요. 건들지 좀. 말라. 약간 이런 좀 걸 그러신 것 선전포고 같아요. 네. 했고 황규인 기자와는 약 3년 전 4년 전에 저와 지금 네이버 라디오 같이 하고 있는 유한준 기자와 함께 네. 배구 중계를 현장을 나갔다가 술을 많이 마셨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세게 했죠. 네. 그때 술 세시죠. 아니요, 그때 나이 먹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 마지막에 편의점 앞에서 되게 우리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그때 숙취의 네. 여파가 한 달 가더라고요. 방송 전에 유한준 기자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네.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미. 배황, 우리 별명이 배황이거든요. 배구 황제로 배구 불려요. 황제. 그분이. 네. 그럼 저희가 차돌배구하고 함께 합칠 때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차돌배구 나온다고 하셨다면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차돌배구 저 제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재상 씨한테. 네네. 네. 요즘에 거의 차돌배구가 거의 한 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뭐 욕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는 처음에 욕을 안 배왕과 합니다. 저를 섭외할 때 욕을 해도 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배황 편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고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 거다. 시원한 순간. 아니 저는 뭐 네. 이런 크로스오버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좋아하기 네네네. 때문에 뭐 야구와 배구 우리 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또 그 야구 팬들이 또 너무 배경하면 그러니까 예. 유한희 선배는 되게 롯데 담당 기자로 오래 그러니까. 네, 활동하셨고 예. 네. 넥센 담당도 오래 하셨고 거의 뭐- 히어로즈죠. 우리 좀 이 아나운서님 저기 예. 우리 박병호랑 예, 학교 예. 동문이시죠? 연락 안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예. 그렇죠. 예. 네. 박병호 선수와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네. 내세웁니다. 현장에서 항상. 네, 그렇죠. 항상 네, 성남고등학교 단국대학교 그렇죠. 선배님들 후배님들 잘 챙기세요. 출신 대학은 몰랐는데 네. 이병규 이런 쪽 좋아하시는 예. 김태형 감독님 계시잖아요. 예, 그렇구나. 저희 네네. 당국대 최초로 감독님이 되셨는데 일단 네. 저는 SBS 스포츠에서 야구와 배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 역할에 충실하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일단 김정준 해설위원과 아마도 야구 출장을 같이 갈 것 같아요. 전지훈련. 아직 아, 확정 안 됐어요? 확정은 안 확정은 됐는데 됐고요. 아마도 같이 갈 것 같이 같습니다. 가서. 부럽다. 안 오십니까? 저는 지금 모르시는구나. 저는 지금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서. 네. 네. 저는 항상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배구도 현장에 항상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폰 뭐. 쓰시죠? 네네. 네. 페이스타임이에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24개월까지 비행기가 무료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건 몰랐어요. 근데 저는. 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좀 갈만한 거리가 오키나와더라고요. 오세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방을 하나 비워드릴게요. 일본 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JJ가. 그렇죠. 네. 제 이제 완전 일본 네. 통이죠. 오키나와에서 가이드를 해도 되는. 그렇죠. 네. 네. 본인이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네. 일단 네. 그 야구를 이야기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김정준 해설위원이 또 야구 해설 도중에 인생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철학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렇죠. 예. 오늘 왜 이렇게 겁나니? 네. 얘왜 될 것 어릴 같지? 때부터 내가? 인생이 별로 이렇게 순탄하지 않으셔서 그 굴곡진 삶을 네. 사셨기 때문에 인생 후배들에게 네. 저는 많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야구 선수인데 전성기가 초등학교 때. 네. 오늘
오늘 이난이 얘기 안 하려고. 네, 오늘 좀 지금 난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난잡하게 흘러간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방송을 빌려서 황규인 기자한테 섭외를 제가 좀 요청하고 싶어요. 아, 예, 예. 이거 이렇게 조만간 벌써 배구 뛰어오나? 영화가 크랭크인 되는데 제가 지금 카메오로 섭외가 된 상태인데요. 그 담당하는 메가폰을 잡은 감독님이 전문가들을 많이 요청하셨어요. 각색을 좀 하고 싶다.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황규인 기자를 제가 배구 감사합니다. 통이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섭외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야구보다 배구가 더 네, 죄송합니다. 내가 배구 쪽으로 가야 되나? 네. 저는 배구 선수 하면 이영경 김연경 선수. 예. 아, 성 바꾸지 네, 성도 마시고요. 바꾸고, 네. 네, 죄송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네.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네. 나갔습니다. 옛날에 2014년 아시안 게임 하는데 인천에서 야구 전력 분석 미팅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방을 쓴 팀이 배구 대표팀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임도원 선수 그때 코치였죠. 알죠. 네. 그분이 이때 전력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네, 인사드린 적이 코치였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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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 인연의 끝이에요. 배구와의 인연. 네. 여러분은 지금 김정준의 야구수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하네요. 네. facebook.com/JJ 베이스볼 토크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동근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래 터줏대감인 이인한 아나운서는 아시안컵 중계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빠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빠서는 모르는 건가? 아, 근데 제가 그 야구랑 배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는 몰라요. 네, 좀 언제- 잘 아, 몰라서 안 보세요. 국대 경기도. 보진 않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예. 몰라서 봐도. 네. 근데 사실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이인환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아.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왜 아프구나. 아프구나. 예. 네. 일단 돈이 많이 되는 걸 특히 컨텐츠를 아. 쫓아서 가는 프리랜서의 어떤 인생사. 네. 예, 이걸 하지만 또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와라. 네. 네, 나와라 이인한. 네, 안 나오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빠져서 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 스포츠 아나운서 중에 팟캐스트 경험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이버 그러세요? 라디오를 그렇죠. 제가 7년 연속해서 아, 그렇죠. 개근하고 있고요. 예.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이동근 아나운서를 만났거든요. 예. 네.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 갑자기 왜? 라디오로 그래서 하기에는 좀 보이는 라디오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일단 저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을 표방합니다. 예. 네. 이게 저 라이브인 줄 알았어요, 사실. 합방 방송에. 저 항상 라이브만 소화했기 때문에 라이브 녹화더라도 재밌죠. 예, 라이브. 청취자의 댓글을 저는 많이 읽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이디 차돌배구 이기자. 언제나 유쾌한 야구수다 리턴즈. 올해도 번창하십시오. 저를 언급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문학과 송림체육관의 가교가 이어져 배구 야구 강의 콜라보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 중간 인하대학교에서 좋은 글이네요. 하나? 아, 저기 이재상이에요? 재상 씨인가요? 네네네네. 뭐 너무 뻔한 댓글이라. 네. 뉴스원에서 배구 기자를 오래 하셨던. 아, 네. 예. 근데 저와도 좀 인연이 네, 많습니다. 야구도 되게 좋아하세요. 예. 네. 정말요? 네. 굉장히 착한 동생이고요. 네. 사석에서는. 네. 네. 그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배구는 다른 팀 응원하는데 야구는 같은 팀. 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떤 팀 응원하십니까? 야구. 넥센. 아, 넥센. 네네네. 그 유명한 키우빠 몰랐네요. 네네. 이제 넥센이 아니라 히어로즈. 네. 히어로즈.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재를 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색깔이 없었어요. 그럼요. 유한준 기자는 화가 뭐야. 알거든요. 아니, 뭐야 근데- 이 롯데 기사 하면서 네. 저는 딱 아는데. 그 선배는 기사에 너무 티나 읽으면. 진짜 이동근 네. 아나운서 기본이 안 됐네. 이거 방송 듣고 왔어야지. 지난번 야구수다 11-2 몰라요? 네, 저 다 보고 왔어요. 영회 말부터 그 영회초인가요? 영회초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건 그 전이라. 네. 그건 네. 더 전이라 네. 16화까지 있는데 아, 11-2를 찾아보세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성지입니다. 성지. 네. 하나 더 읽을까요? 아이디 어떤 게 좋을까요? 47번 영구 결번님이 남겨주셨는데 WJ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계신 위치가 현역 선수도 구단 직원도 연맹 직원도 아닌 현재 위치가 질문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봐요. 일본 프로야구가 용병에 대해서 횟수 제한, 계약 연수 등 국내 프로야구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선수협 연맹 구단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국인 선수 제한이 한일 프로야구 수준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케또. 근데 사실 지금 질문해주신 부분을 선수도 아니고 예.
스텝도 아니고 연맹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답하기 어려운 분위기긴 한데 방송인이죠, 그냥. 네, 그냥 뭐 네. 막말하는 그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10개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단도 그렇지만 이제 선수협도 마찬가지고 예. 팀이 늘어나면서 좀 구멍이라 그럴까요? 네, 조금 전체적으로 야구 전반에서 게임 수도 144경기고 그러니까 팀이 10게임에 144경기가 굉장히 좀 버거울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에 대한 부분은 선수협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이제 무제한이니까 소유는 무제한이고 출장할 수 있는 선수는 4명이어서 사실 피처가 셋, 야수가 하나. 그래서 4명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4명만 다 안 쓰면 네, 됩니다. 4명만 아. 둘둘 뭐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경기에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일본 야구인데 예. 일본도 12개 팀이거든요. 저희하고 이제 경기 수는 이제 똑같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 선수 기반이 두터운 일본도 결국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개방을 어느 정도 한 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이긴 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세봤는데 예. 현재 계약한 선수가 8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이 12개니까 팀당 6.8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 6.8 그러니까 82명에는 그 랜디 메신저가 들어 있는데 한신에서 뛰는 랜디 메신저는 8년 동안 뛰어서 이제 일본인이 됐죠. 그렇죠. 네, 일본은 8년 동안 뛰면 그 FA 네. 자격을 줘요. 똑같이. 네, 일본 주기 때문에 그 일본인 그 외국인 선수 TO에도 안 들어가는 네, 안 케이스가 들어가요. 돼서 그게 네. 이제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이제 라미레스 감독도 결국 그러면서 이제 요코하마에서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트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시기는 됐다라는 저 우리나라 생각이 들고. 이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8년 FA는 딴 건 네. 모르겠지만 사실 8년씩 버틸 선수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죠. 네. 몇몇이자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네. 혜택을 보는 시스템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좀 뭐 상계성과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뭐 이번에 리포트 선수도 그렇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이게 외국인 선수라고 해서 매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매년 바꿔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 선수가 실패했을 때 대한 부담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와서 보고 1년 정도 보고 또 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이 보유하고 있다가 1군에 올리고 바꾸고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외국인 선수를 그냥 데리고 와서 실패하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야구가 144 그다음에 10개 구단 이렇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올라가면 어쨌든 질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선수들이 이 리그 자체가 퀄리티가 생기잖아요. 그 퀄리티가 그렇죠. 생기면 네. 그 퀄리티가 갖고 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은 선수 중에 저희가 너무 옅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지금 뭐 타고 투자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쯤에는 한 번쯤 선수협도 기회 보장,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 보장이라는 게 사실 리그의 질이 퀄리티가 올라가면 부흥이 생기면 예. 리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사실상 그 밑에 산업화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이제 자꾸 배구에 대해서 죄송한데 이제 괜찮아요. 네, 신치용 전 이제 감독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신치용 전 단장님이랑 유지학 감독님이랑 같이 만난 자리였는데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는 게 옳으냐 이제 뭐 이런 대화가 나눴어요. 둘은 워낙 동양인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은 그냥 우리는 리그가 재밌으면 되지 왜 국가대표 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요. 그 뭐 이제 그거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 오래 뛴 외국인 선수는 좀 약간 제한을 열었으면 좋겠다. 농구는 어쨌거나 혼혈에 대해서는 귀화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도 좀 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라서 사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죠. 선수들 일자리를 잃는 거니까. 근데 좀 넓고 멀리 봐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 혼혈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게 뭐 최소한 아시아 쿼터는 그쵸, 아시아 쿼터는, 없애자. 대만, 일본 정도는 또 더 확실하게 교류를 하자. 그게 더 넓게 가면 이제 아시아 리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일본은 아마 다 해서 5년인가 뛰면 없어지죠. 그 5년으로 알고 일본 있습니다. 야구에서, 그러니까 그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야구 경험이 5년 이상 있으면 아시아 선수는 상관없는 거죠. 네. 다른 그 리그 종목을 보더라도 배구는 그래도 아시아 쿼터제 진척이 많이 되고 그쵸. 있거든요. 배구도 워낙 수급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배구 네. 같은 네. 경우는. 이제는 아마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야구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럼 그렇죠. 이제 결국 맞아요.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지금부터 지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거꾸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 요새 야구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이 중학교 감독님들이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거, 그냥 놀이로 중학교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반짝일 텐데 곧 또 사라지면 네. 어떤 선수들이 어떤 야구를 해줄까.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중학교 감독님들이 네, 굉장히 지금은 완전 슈퍼갑이라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싹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좋은 새싹을.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야구는 또 늘었다 그러는데 네. 중학교 야구는 줄어서 그리고 또 소년 야구, 초등학교 클럽 야구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의 중학교 야구가 좀 줄어서 갑이라고는 하는데 네. 야구 단이 많아졌죠. 네. 아카데미 네, 그렇죠. 이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좀 그래도 이렇게 약간 뭐랄까 공부도 아니고 야구도 아닌 상태로 그냥 즐기는 네네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무슨 전문계고 이런 데도 고등학교 때 갈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런 문화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요. 행사를 그 가끔 가다 보면 요즘은 좀 강남권에서 어머님 왜 가는 거야? 아버님이 행사가 유난히 좀 그쪽에 많잖아요, 사실. 근데 컬링을 많이 시킵니다 지금. 아 컬링? 컬링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지금 강남권에 있는 스포츠센터 지하에 컬링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역시. 3군데나 생겼어요. 아, 제가 정말요? 눈으로 본 것만. 네. 역시 강남은 달라.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은. 조정 전문 기자였거든요. 조정. 미사리 전문 많이 기자가 가셨습니까? 아니라 그 미사리. 뭐야 조정 네. 담당 기자 전문이 아니라 네. 도대체 조정을 누가 뭘 왜 시켜요 그랬더니 아이비리그 보내려는 부모님들은 다 시킨다고. 캠브리지 대학. 예. 아, 그거 되게 보내려고. 유명해요. 영화 상에서 네, 항상 네. 나옵니다. 이 대결을 그러니까- 펼치는 게. 아이,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소개서 쓸 때 한 줄 들어가면 되게 크대.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걸로 그 과외 활동 많이 한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네. 있었구나. 저희도 이제 스카이캐슬로 가나요? 방송이? 아 스카이캐슬 너무 아, 요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새 그걸 안 봐가지고 네. 와이프한테 아, 구박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와이프한테 기자님. 뭐가 네, 있는 스카이캐슬로 가나요? 네. 네. 저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최근에 좀 많이 듣다 보니까 황규인 기자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학생 스포츠, 학원 스포츠가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완전히. 요즘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요즘 뭐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사실 비밀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사실 적폐라고 불렸지만 쉬쉬했던 부분이 지금은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포츠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심석희 사건을 보면서 많이 저는 느꼈는데 이게 한번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뭔가 더딘 느낌이 들지라도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보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팬 여러분이. 네, 야구가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분명히 시간이 걸릴 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KBO도 그렇고 선수협도 그렇고 뭐 선수협 자체가 지금 큰 문제,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 조직 상태가 아니어서 뭐 1월 말에 이사회를 긴급 소집한다 그러는데 뭐 네. 1월 말이면 2월 1일 다 출발하면 이사들이 다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회장도 2년 연속 공석이라서 뭐 그 부분도 선수들이 한번 다시 한번 큰 그림,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포지션,
지금 1군급에서 누리고 있는 선수들의 포지션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네. 지금 올라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은 큰 그림을 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리그의 활성화가 없으면 진짜 리그가 활성화가 없으면 국제 경쟁력이 확 떨어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확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2020년도 올림픽 자체도 실은 걱정이긴 해요. 정말 네. 중요한 시기를 또 맞게 됐잖아요. 우리 그렇죠. 야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또 그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2020년도 잘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지금 굉장히 물음표긴 해요. 네. 네, 리그 전체가. 왜냐하면 한마디로 지금 도쿄올림픽에 일본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집중 정도가 아니라 네, 올인이죠. 뭐 올인. 난리가 나지 네. 않았습니까? 올인이죠, 당연히 올인. 올인 우승해야죠. 일본 네. 입장에서는. 티켓을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이종열 전력 분석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력 분석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이게 참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네, 아니 근데 이정용 의원 얼마 전에 그 식사하시는 사진을 어떤 매체가 올렸던데. 식사요? 아니 그 94년 LG 멤버 모여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저 봤는데. 네. 네. 아니 안 계시더라고요. 이종열 위원 없었어요. 저기 안 서용빈 네. 위원하고 아니었나? 김재현 위원 없었나? 봤는데 저는. 안 계셨어요. 네. 없었어요. 이종열 위원 저는 못 봤던 근데 것 같은데요. 없어요. 이정용 모르겠지만 하여튼 JJ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 멤버가요. 네. 딱 두 가지 지금 저도 한국 궁금했는데. 프로야구에 감독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게 세 개의 모임이 있어요. 네. 이광환 감독님 모시는 LG, SK가 김성근 감독 모시는 그거, 그다음에 김웅영 감독 모이는 해태 모임. 네.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개 모임이 아... 세 개가 있는데 왜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광 감독님 모시는 모임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근데 거기는 이번에 LG만 모임 얼마 안 됐어요. 네, LG만 모인잖아요. 그 모임이 그 모임이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지금 사진에 올라왔던 모임은 네. 그 모임이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이거 뭐 약간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LG에 원래 그 김재현파와 유지현파가 있는데 예. 같이 모였더라고요. 아닌가요? 저도 그 제가 사진을- 알기로는 네. 기자님 그 파와는 상관없이 없이? 대동단결하는 유일한 대동단결-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맞습니까? 네. 대동단결까지 가야 돼. 너무 거창했다. 너무 네, 거창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도 네. 이제 대동단결에서 본격적으로 네. 팀별 키워드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삼성, NC, KT가 남았더라고요. 네, 세 팀 남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게 좀 늘어져 버렸어요. 예. 오프닝 좀 장황하게 시작했는데 뭐 이제 그날도 정말 그랬어. 팩트만 짚고 NC, KT, 삼성 순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NC 다이노스 바로 들어가죠. NC 로 정말 가나요? 힘든 시기를 지난 시즌에 NC 다이노스가 보냈죠. 감독이 도중에 바뀌는 상황까지 일어났고 사령탑이 선정되었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었던 야구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욱이 과연 누구인가? 아니 근데 그 약간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들이랑 한테 여쭤보니까 은근히 난 친해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동욱 감독이요? 네네.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발이 넓다는 거를 그러니까 발이 넓다기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그러니까 그 코치랑 기자 사이도 예. 좀 이렇게 막 동년배가 아니면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세대에는 오히려 그 약간 다가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야 나는 술도 몇 번 먹었어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시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재밌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동욱 감독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한두 번 저희가 원정 경기를 가면 뵙고 열심히 그 수비 쪽 보시는 거 정도, 그리고 또 인사 주고받고 이 정도고, 지난번에 작년에 방송 들 때도 이동욱 감독이 선임됐을 때 예.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물음표는 이제 스텝들, 그러니까 이동욱 감독을 받쳐줄 스텝들이 과연 누가 되느냐가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8월 달부터 양의지가 다른 팀을 가게 되면 NC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령탑이고 황경 기자는 이제 뉴페이스가 키워드거든요. NC 다이노스는. 근데 저는 사령탑이 왜 사령탑이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NC 김종문 단장을 만났어요. 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제 서류를 갖고 올라갔대요. 예, 맨 위로 갖고 올라갔는데 오너님께서 오히려 포수론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대요. 예, 포수는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육성이 안 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흔쾌히 오히려 교육을 받고 내려오셨다는. 혹시 김정준 위원의 포수란 무엇인가 이것도 그 책을 안 읽으셨.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취재를 하고 오셔가지고 잘 아니래요? 아니.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포수론을 읽어서 같은데. 저는 그룹의 최고 사령탑이 이 결정이요. 양의지 선수가 제가 이 사령탑으로 한 건 결국 작년서부터 이렇게 키워드가 연결되더라고요. 예. 김태군 선수라는 이제 그라운드의 사령탑이 군대를 가고 나니 예. 그쪽에 펑크가 나면서 NC가 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경문 감독이 이제 성적하고 구단하고의 그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나가시게 됐고, 다시 한번 구단의 이제 사령탑, 그 사령탑이라는 게 사실 회사죠. 프런트 자체가 김경문 감독님과 이별을 하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그 잡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또 올해 NC가 새로운 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라도 NC는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양희지 선수가 이쪽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새로운 감독이 이제 이동욱 감독이 되면서 이제 사령탑인데 그라운드의 사령탑이 확실하면 사실 벤치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동욱 감독이 게임 전에 많은 코치들이 서포터를 해주고 그 게임의 시즌에 들어갈 때까지 도움을 받더라도 게임에서 공 하나하나 움직이는 걸 양의지 선수라는 그 사령탑이 그라운드에 앉아 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를 구단 최고 사령탑이 아이템으로 선물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김경문 감독 재임 시절에 3년 전입니다. 마산 출장을 갔는데 식사를 사주셨어요. 그 자리에 안경은 해설위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친할 텐데. 그걸 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지금같이 자리였거든요. 어려운 자리네요.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 오건지가 더 궁금한데. 이제는 풀자. 네. 여기까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자. 근데 그 됐어요? 당시에 이동욱 당시 수비 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김경문 감독이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오. 네. 그리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희 기록원까지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얘기 도중에 이동욱 코치한테 전화를 하셔서 직접 그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이동욱 코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독님, 이런 기록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동욱 코치와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우리 구단 코칭 스태프 가운데 가장 세이버 매트릭스를 그렇죠. 좋아하고 네. 잘하는 친구라 내가 이 친구한테 항상 그 보고를 받을 때, 이 숫자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이 친구랑 통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동우 그렇죠. 코치였고요.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군데서 신임을 받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동욱 코치가 그 방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컴퓨터원 등록해서 엑셀 배웠대잖아요. 아, 네. 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 네. 그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형님께서 관악의 전기도 받으셨고. 아, 그래요? 네. 선배님이세요? 뭐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기사로 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관악의 전기를 받았으면 뭐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나이가 일단 젊습니다. 그쵸. 74년생이시고요.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배정초등학교, 대천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동아대학교까지 97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롯데 지명이 됐고요. 프런트 경력까지 있습니다. 전력 그쵸. 분석관 출신입니다. 네네, 그쵸. 예. 아마 LG에서 하셨죠? 롯데 롯데에서 하셨나요? 전력 분석관 출신입니다. 2006년도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예. 선수 시절에 우리 또 사사키한테 홈런도 치셨고. 네. 사사키. 연습 게임에서. 사사키. 네. 그 포크볼 장인 사사키를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찾아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메시지를 써가지고 예. 야구 기자 아닌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 네. 2003년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스프링 캠프 연습 그쵸. 경기에서 네. 전설적인 네.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야,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 나중에 한번 뱀에 한번 감독님 뵈면은 여쭤봐야겠어요. 꼭 여쭤보고 네. 네. 싶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거 여쭤보면 본인이 기억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사키인데. 저는 이동욱 코치 그 감독 선임됐다는 기사 댓글을 쭉 읽으면서 팬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는데,
염경엽 감독의 약간 향기가 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약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까? 안 돼. 네, 아니에요? 함부로 열면 안 돼 이거. 올해는 자중한다 했어. 네, 올해는 자중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욱 감독이 선수로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경험을 했던 감독들은 그 전형적인 패턴을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패턴을 볼까요? 네. 그 선수단의 관계를 굉장히 선호하고 오. 소통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 그러니까 기자 입장이 되면 기자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진짜 몰라서 속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데 서로 이제 윈윈이니까 이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좀 이렇게 무명 출신이라는 감독님들이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선수한테 그냥 해도 될 말을 괜히 기사로 얘기하시고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네. 딱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과연 소통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규인 기자가 말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감독이 취임식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떤 감독들에게 배울 점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동욱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김기태 감독의 소통, 김용희 감독의 시스템을 본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네,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전부예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뭐 근데 그 사실 다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연경엽 감독도 감독될 때 딱 그랬는데요. 뭐 네. 로이스터하고 김성근 감독 딱 네. 둘을 지목했던 걸로 사실 기억하거든요. 많은 야구 팬들이 원했던 네. 거는 핵심을 얘기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난 진짜 어떤 야구를 추구하는지, 그거를 나의 야구 철학은 무엇인지 근데 원래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거 하기가 조금 네, 제가 볼 때 이르죠. 네, 제가 볼 때 일단 그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아직 너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되게 무난한 답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네, 다 좋고. 출발은 무난하게. 네. 그렇죠. 이제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근데 난 이동욱 감독이 얘기했던 말 중에 그 부담감을 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던데요. 이번에 이제 양희지 선수를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부담감이 생기지 않았냐 성적에 대해서. 사실 양희지 선수가 없었으면 이게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동욱 감독이 선임된 과정이 양희지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 올 시즌에는 성적하고 이제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 그 부담감 있는 거 아는데 그 부담감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게 좀 나름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 JJ가 올 시즌을 앞둔 NC 다이노스의 아주 첫 번째 키워드를 짚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올 시즌 내내 양의지로 시작해서 양의지로 끝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타자 선발을 베탄코트를 했습니다. 유틸리티 자원이기는 하지만 포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NC 다이노스가 양의지에 대해서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종문 단장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양의지가 144경기 다 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어떤 양의지를 뽑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탄코트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포수로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 사실 저도 로사리오 선수가 한화에서 캐차를 이제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지만 주축이 되지 못한 이제 캐차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캐차 가능한가 그랬더니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닌데 틈이 너무 많아요. 틈이 너무 커서 그 틈을 메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양희 선수가 80 이상 거의 90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베탄코트 선수도 되고 뭐 나머지 선수들이 될 것 같아요. 참 여기에 김태군까지 있으니까. 근데 나 그 몰랐는데 갑자기 추억의 로티노가 생각 잠깐 했어가지고. 로티노. 저는 진짜 외국인 선수들은 한번 지나치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 로티노.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양희 선수 영입한 거를 보게 되면
양의지가 87년생, 김태군이 89년생, 예. 2년 차이에 또 김태군 선수가 제대하고 나서 등록만 해도 FA예요. 예. 그럼 이제 올 시즌 끝나면 이제 FA잖아요. 그러면 그 돈, 이 돈 빼면 그 양의지가 12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한데 어차피 김태군 선수가 가져가야 될 돈과 그다음에 양의지 선수한테 줘야 될 돈. 근데 한마디로 김태군 네. 잡아야 될 돈이죠. 네, 그렇죠. 예. 그 돈과 그 돈을 비교했을 때와 그리고 2살 차이에 한 시즌을 버릴 수도 있는 시즌을 잡을 수도 있고 예.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창원구장 네이밍 때문에 굉장히 그 마산시 창원시하고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했었나 예. 봐요. 근데 양의지 선수를 잡는다는 그리고 또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엄청난 효과가 나오죠. 예. 전세가 역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NC 이름을 넣냐 네, 마냐. 넣냐 예. 마느냐에 때문에 그래서 마산 종합 그 야구 스타디움하고 그다음에 창원 그 NC 그렇게 그 스타디움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양의지를 잡고 나서 그쪽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달라진 네, 주도권이 거죠, 달라졌대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이름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새 구장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사주는 시즌 티켓이 사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좋은 자리를 많이 사셔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의지 그 요번에 양의지 선수 입단식에 한 70명 정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보도진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맨 위에 분의 결정은 정말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말로 돈 쓰는 포인트를 아시는 거죠. 제대로 네, 쓸 줄 아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쓰면 되니까 네. 그 팀은 그쵸, 야, 그쵸. 야 내가 쓴다 그러면 쓰면 되는데 다른 팀은 내가 쓰고 싶어도 결제 라인을 쭉 거쳐서 그쵸. 내려오면 네.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지난 해에 성적이 났으면 굳이 안 움직이려고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워낙 상황상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예. 그렇게 됐고 또 재밌는 건 양희 선수 그 계약할 때 메디컬 그걸 했대요. 예. 하고 나서 그게 오케이가 나면 계약을 하고 오케이가 안 나면 계약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다니까 예. NC 쪽에서도 굳이 옵션이 없대요. 양희 선수.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연봉으로 모든 게 보장되는 금액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굳이 뭐 125억짜리 선수한테 옵션 걸어서 뭐 네. 내려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니까 뭐 황규인 기자 말대로 그냥 윗분이 쓰시면 예. 쓰신 거 같은. 이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특히 포수 구성에 대해서 황규인 기자에게도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황규인 기자 기사를 보면 그 포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저는 향기를 좀 맡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주로 워딩을 따는 분이 내가 잘못 네. 봤네. 네, 자주 여쭤보는 분이 네. 그분이시라서 네. 개인적인 네. 어떤 의견 아니 전혀 듣고 싶어요. 제가 자수하려고 그랬는데 포수는 별 상관없는 거 여쭤봤는데도 답이 포수로 돌아와서 그래요. 네. 저 요새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그거. 이 멤버 구성은 어떻습니까? 특히 포수의 멤버 아니, 구성. 근데 NC의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글쎄요, 양의지를 지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본 게 양의지잖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큰 이제 상단유 진짜 제일 큰 매물이 나왔고 그럼 우리 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1년 후에 김태군이 이제 돌아와서 네. 바로 FA잖아. 네. 롯데가 그걸 기다렸을까? 롯데요? 롯데요. 아이, 롯데 아닙니까? 열심히. 잠깐만 저 유한준 기자 전화 찬스 한번 쓸까요? 롯데는 어떻습니까? 아, 롯데가 김태군을 아닙니다. 기다리고 어제- 있는 게 아닐까? 어제 그 팀에 이제 나원탁 포수가 이제 군대 네, 못 갔어요. 네, 상무 떨어진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이제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나원탁 선수가 상무 떨어졌던 보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당연히 현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썼더라고요. 단독 나원탁 현역 입대라고 썼길래 진짜 나도 같은 기자지만 우리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약간 그렇잖아. 아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자님 단독이라는 거는 사실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잖아요. 네, 무거운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단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무 떨어졌으면 당연히 현역을 물론 군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가는데
이장은 네, 어떤 매체가 쓰셨길래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매체인지는 바로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팟캐스트는 인터넷으로 가십시오. 자아 성찰과 네. 비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렇게 제목에 예. 단독 나원탁 현역 입대라고 달으셔서 근데 뭐 네. 근데 저는 양의지 효과는 다시 한번 뭐 이동호 감독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지금- 미치는 영향.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단독 NC 양의지 계약 연봉 올라 이렇게 굳이 쓴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양의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분위기 자체가 저는 이제 투수들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을 보니까 이제 팀원들 뭐 예를 들어 박성민, 박민우, 모창민 기존의 선수들이 올해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그쵸. 제가 그런 느낌을 아는데 예.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의지가 들어와서 채워짐으로써 올해 뭔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거기가 하나 비면서 올해 좀 걱정된다. 출발 자체가 NC가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돈을 쓰긴 했지만 위에 최고위 사령탑께서 정말 제대로 돈을 쓰신 것 네. 같고 그러면서 이제 NC가 쭉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에 양의지 없이 NC가 출발을 했더라면 마산 창원이란 그 지역에 그동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NC가 그 돈을 들여가면서 생각하게 그 돈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 지난해 무너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힘을 못 쓰면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이 마산 창원 이쪽의 지역 쪽하고 상당히 잃게 되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구축 그쵸, 여부도 예. 달려있는 네, 시즌이 여러 가지 되겠네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시즌이긴 했어요. 근데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NC라는 구단은 좀 안타까운 게 좀 말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실속이 그러니까 그 진전 뭐라고 표현하지 실제 결과가 좀 없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좀 있죠. 따로 네. 노는 네, 느낌이 네. 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박성민 영입했을 때도 막 되게 온갖 미사여구를 뭐 이런 걸 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결과가 따라줘야지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양의지는 좀 성공을 해서 좀 그러니까 마산에 이 정착을 했으면 되게 좋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국가대표 포수이기도 하니까. 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제가 그 방문팀 관중 숫자를 가지고 어떤 팀이 얼마큼 자리 잡는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어떤 구장에 갔을 때 방문 관중이 얼마나 왔다 이걸 이제 보는데 보면 뭐 맨날 기아랑 한화 이제 그 감독님 가신 다음에 쭉 올라갔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구단이 많이 올라오는데 NC랑 KT는 좀 다른 심지어 넥센이랑 비교해도 좀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양의지 작년에 선수 더 벌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리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NC가 올라와야 되긴 해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지역 자체가 조금 마산 창원이 부산하고 이제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어요. 네. 근데 정작 마산 가보면 되게 많아요. 네, 롯데가 뭐야 이런 사람들 많이 근데 많이 그런 부분에서 들었더라고요. 이제 네. NC가 마산 그 지역 자체에서는 충분히 잘 정착을 했는데 근데 밖으로 나오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전국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실 그리고 때 약간 은근히 예. 그 두산에서 NC로 또 갈아타시는 서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두산에서 NC로요? 네,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요? 감독님 네, 때문에, 감독님 때문에 많이 갈아탔고, 갈아탔고 네. 예. 혹시 양의지 때문에 또 있지 않을까? 그럴 뭐. 것 같아요. 네. 예. 올 시즌 NC 다이노스의 순위를 예상해 주시죠. 아, 어렵긴 한데 이맘때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네, 그렇죠. 제가 네. 진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뭐 굳이 꼽자면 일단 그냥 5위 무난하게. 그 5위 안에는 아, 들어야 네. 되지 않을까? 절반의 반등인데요. 네. 지금 네네네. 먼저. 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갈 만한 팀들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올라갈 팀들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딱 떠오르진 않아서 아직 팀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팀들 있잖아요. FA 계약이 아직 안 끝난 팀들, 뭐 KT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넥센, 히어로즈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위를 정하기는 좀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 순위 정하는 거를 거의 모든 매체가 시즌마다 하잖아요. 아, 해설위원분들이 굉장히 네. 싫어하세요.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데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써라. 예. 제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뭐 했냐면
앞서 나온 매체들의 그 순위 평균을 냈어요. 그냥 안 내고 아예 기사 그것도 자체를 괜찮은 방법인데. 진짜 머리를 잘 쓰셨구나. 그냥 그렇게 썼어요. 네, 뭐 5개 매체가 조사했는데 평균 1등 어디고 이렇게 썼어요. 저 해설자 그 선호도 그다음에 아나운서 선호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법이. 예. 해설자 선호도 제가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 처음 만들어서- 김정준 위원 1등했다고 제가 네. 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네, 거 그건 기억하는데. 되게 확-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황 기자님을 잘 몰랐습니다. 네,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때 지금도 잘 나가시지만 그때 굉장히 잘 굉장히 잘 나가셨죠. 나가셨죠. 그보다 저는 저 이제 얘기하시는 지금 거예요? 그 정우영 아나운서가 그때 일면식도 없었는데 고맙다고. 이게 뽑아줘서 네, 고맙다고. 근데 그 제가 뽑은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온라인에 투표를 돌렸어요. 그래도 고맙죠. 네. 이렇게. 뭐 승리하셨던데. 예. 네. 네, 부장님 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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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네. 저희가 인사 이동이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 정 아나운서님도 한번 나와주시면. 뭐 조만간 그 유튜브 런칭 하신다고. 오. 그래요? 예.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니, 프로그램에. 요즘에 야구 저희가 뭐 원서를 엄청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 책은 안 읽어본 책. 네. 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지 김현수 프로젝트? 그것도 예, 그것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요? 예, 까였어요? 숫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엑셀을 할 줄 모르거든요. 아, 예, 저는 빠졌습니다. 네. 언제 이동욱 감독한테 한번 배우세요. 엑셀 감독님한테 제가 좀 네, 네. 사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 그날 김종근 단장님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박성민 선수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박성민 선수가 결국 한 2년 정도 잘하고 이제 3년째 좀 실패하고, 예. 네, 그랬었는데 그 트리플 엑셀이잖아요.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네, 그렇죠. 스윙하고 나서 그게 박성민 선수가 나중에는 이제 좀 김경훈 감독님이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예. 2바퀴쯤 돌 때 김경훈 감독을 한번 보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동이 걸렸구나.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놔둬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 확 와닿. 그래서 그 분위기가 멈추면 안 되는데. 근데 멈추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네,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감독님이 그런 이미지라는 걸 팬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네. 2바퀴쯤 돌면 이제 박성민 선수가 그렇지. 눈길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멈추다 멈춰야겠지. 보니 네. 그게 이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3바퀴를 다 아, 5바퀴도 네. 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그렇군요. 잘해야죠. 예. 올해 뭐 잘 하실 박성현 거예요. 선수 예. 이사는 했나요? 확인을 못 해봤네요. 네. 제가. 선배 되게 특이하게 계속 집 대구였잖아요. 예. 네. 가까우니까. 뭐. 저 말씀드리는 순간 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정준 위원과 저의 오키나와 일정이 나왔네요. 예. 그래요? 예.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인데. 그러면 녹음 드디어 비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일하고 갑시다. 김정준 위원의 담당이 기대된다. 롯데, SK, LG입니다. 오늘 포함된 저 롯데, SK, 팀과는 좀 LG. 다른데요. 예. 그래서 저 롯데는 좀 가서 보낼게요. 제가 네, 네, 녹으면서. 네. 아니 저는 황규인 기자만 오신다면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서 할까요? 거기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어 들어오나? 예. 인환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일로 이렇게 막 후sup하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네, NC는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이제 두 번째 팀 KT 위즈. KT JJ는 키워드를 신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루키. 이대은 네. 선수가 딱 떠오릅니다. 어떠세요? 제가 꼽았던 게 뭐였는지 좀- 임중도원이라고 뽑으셨어요. 임중도원. 네. 굉장히 사자성어. 한자 쓰셨어요. 사자성어. 네. 네. 이게 선정할 때가 완전 연초라서 연초였죠. 그때 예. 교수신문이 뽑았던 올해 사자성어. 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아니 그렇죠. 기자님 그 기대는 의도를 큰 보면 기대도 교수님들이 크고? 뽑았던 그 사자성어의 의도를 보면 국가 정책과 관련이 좀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대부분 네. 뭐 정책? KT하고 연결시키는 네, 거야? 공기요? 아니요. 사자성어가 뭐, 왜냐면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린 건 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정말 네, KT 네. 갈 길이 짐 그쵸? 무겁고 네. 갈 길은 먼 거를 이제 이강철 감독님 앞에 놓였죠. 제가 그 왜 헷갈리는지 여쭤봤냐면 그 제가 고민했던 게 절정이랑 임준도는 두 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이육사 시인의 시에 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아, 또 강철과 야. 이게 또 해서 그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야. 근데 이제 강철 멋있다. 앞에 이제 강철이 이제 계속 겨울이었던 KT를 맡게 되셨는데 예. 무지개를 그쵸. 무지개를 네. 띄울 수 있을까? 예. 네. 사실 저는
이 키워드가 2018과 2019를 잇는 그렇죠.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였거든요. 당시에 시작했을 때가. 예. 또 2018년을 돌아봐도 KT는 강백호 선수가 기억날 뿐 나머지는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던 시즌. 뭐 출발은 5강, 5할 이게 목표였던 걸로 기억을 정말 하는데 좋았는데 결국은 연패가 이 팀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는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연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KT의 최근 3, 4년의 시즌을 보면 특히 최근 2년 17, 18 시즌을 보게 되면 잘 가요. 그러니까 4월 초반 한 10게임에서 20게임까지 가다가 한 번 고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연패를 한 5연패, 6연패 이러면서 그 고비를 못 넘고 결국 계속해서 툭툭 떨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9등, 10등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9등 10등까지 안 내려갔지만 비슷하게 했던 팀 최근에 저 아는데. 누구요? 어떤 팀? 뭐 있어요? 대전에 있는 팀. 그때 13연패였나? 그때 13연패 할 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 선수들이 어느 날 16시즌이었어. 16년도 시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이 다 안 가는 거야. 예. 얘들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감독 몰래 다 갔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다 가셨어. 코치들도 다 갔어. 우리야 뭐 전력 분석이니까 좀 남아 있었어. 근데 한 명씩 두 명씩 운동장에 나간다. 나가더니 고사를 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고사. 그렇죠. 돼지 네, 머리 돼지 머리. 나왔나요? 고사. 코에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이영규 선수는 댄스에다 소금 뿌리고 와.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절절하네요. 계속해서 지겠구나. 그들이 계속해서 졌고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웃기냐? 왜 우세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힘드셨죠. 네, 그래서 그때가 얼굴이... 막 기사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었나요? 네. 고사 지내고 한 달 후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KT는 그런 어떤 고비를 못 넘는 그 습관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 문화가 아직 좀 선수들이 정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KT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베테랑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박경수 선수라든가 이진영 선수라든가 해줄 만한 선수 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팀을 이끌 만한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선수는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NC가 저희가 앞에서 했던 NC가 다행스러웠던 건 이호준이라는 리더와 손시현이라는 리더가 둘이서 끌고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거의 이종욱 선수까지 쌍끌이를 했었죠. 세 명이서 이종욱, 그다음에 이호준, 손시현 이 세 명의 캐릭터가 NC의 어느 정도의 선수단의 어떤 기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KT 쪽은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불운하게도 저희가 봤을 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인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위기가 됐을 때 NC가 극복해낸 그 힘과 KT가 무너진 그 교차점을 보게 되면 이 양 팀의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인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생팀으로서 벌써 몇 시즌을 지냈는데 아직도 신인 초짜의 분위기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이강철 신인 감독이 왔고 또 이승용 신인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황교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고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크고 그래서 올 시즌에 가장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대현 선수하고 강백호 선수가 투수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정도가 기대치가 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떨까 지금 많이 김정준 없어요. 위원은 젠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인이라고. 전 약간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KT 위즈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성적? 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무조건 성적을 안 되면 이제 팬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야구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갑자기 좀 또 생각난 게 제가 원래 옛날에 KT를 평가하는 게 KT 잘 안 됐던 이유가 롯데 선수들이 LG 프런트와 만난 팀이 KT잖아요.
네. 이거 처음 네. 너무 센데 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기아 출신 감독이 오셔서 와. 엘로끼를 완성해서 또 네네. 연맹이 이게 되는 뭐 왜? 거예요. 아니 연합이.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게 현대 와. 왕조가 컨트롤하는 네. 거잖아. 아 그쵸. 그 현대 위에 왕조가 현대 왕조 네, 단장이 컨트롤되게 있고. 돼 있죠. 완전 다 모였어 이제. 네. 근데 이제 아니 뭐 이강철 감독께서 어떤 리더십을 펼칠지 궁금한데 사실은 김준욱 감독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선임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뭐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되게 나는 알고 있었어처럼 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네. 왜 김준욱 감독이었을까라는 느낌이 좀 그때 너무 들었었거든요. 착한 느낌이었나요? 그쵸. 근데 사실 김준욱 감독이 선임됐던 배경은 이제 조분 감독의 3년 그쵸. 시즌이 강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강의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쵸. 그 약간 원래 부드러운 네. 캐릭터인데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미 있는 팀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KT는 그렇게 아직 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 카드를 빨리 썼다. 그런 그럴 카드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어쨌든 창단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감독이 3명 바뀌었어요. 네, 그 부분은 KT가 방향도 과정도 그렇게 잘 온 것 같진 않다를 뭐 가장 증명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좀 근거가 아닌가 그 싶네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공기업이 아니지만 예. 공기업의 문화와 느낌이 많이 남아 있는 조직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결정하는데 없다고 할 수 그쵸? 없고. 네. 네. 예. 신인 드래프트 지명 회의 사회를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것도 하세요? 모두가 네. 네. 이대은을 위한 아 그렇죠. 자리였습니다. 이대현을 위한 어, 자리였죠. 진짜 뭐 그럼요. 팬들, 네. 뭐 네. 기자분들. 아, 이대현 선수의 또 가치는 뭐야 뭐, 뭐지 해외 나간단 말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과연 될까? 막 이런 의문부호도 있었고 사실 현장 분위기가. 근데 이대현 선수가 결국 KT 위즈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당시에 프런트들 난리가 났어요. 예. 왜요? 아니 분위기가 좋아서? 있었지만 예, 좋아서 아. 정말 분위기가 뭐 아니 어쩜 이렇게 KT 위즈의 분위기가 좋을까?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대현 선수 인터뷰 보니까 신인왕은 이제 못 한다 그래요. 예. 신인왕은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개막전 선발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더라고요. 예. 상징성. 그래서, 네, 상징성. 어쨌든 외국인 선수 2명, 2명 알칸트라하고 예. 쿠에바스 선수 이제 오는데 자신감은 정말 좋네요. 네, 이대현 그래서 선수. 이제 어쨌든 3명의 투수가 어느 정도. 근데 안타까운 건 고영표 선수가 군대를 가는 것. 네, 그래서 빠진다는 부분이 그래도 온다고 하더라도 또 구멍은 그대로 또 메우는 정도지 더해지는 건 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다면 안타깝긴 해요. 드라마틱한 예. 반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냉정한 평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네. 금민철 선수도 이제 계약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이강철 감독이 이제 투수 쪽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티는 안 났지만 코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티는 안 났어도 예.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선수를 잘 이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세요. 네. 선수들한테 제가 오늘 이 프로를 맡았다고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강철 감독을 겪어봤던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꼼꼼한 특히 스타일이에요. 투수들에게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한국 시리즈 할 때 선발 투수 결정에 네. 대해서 이제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있고 연경학 감독의 스타일이 있는데 코드는 김태형 감독 쪽보다는 연경학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아마 1차전 선발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저도 이제 뭐 넥센 시절에 인터뷰를 해봐도 혜태가 왜 야구를 잘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어떤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투수들의 당일 컨디션을 귀신처럼 잡아내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투수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예. 본인의 선수 생활 때 투수 루틴도 굉장히 그렇죠. 꼼꼼하게 네. 했던 분이시기 10년 때문에 연속 10승 예. 그렇죠, 처음하고 예. 뭐 굳이 이랬으니까.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쓱 보고 뭔가 체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어릴 때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근데 어릴 때 스포츠지였는지 스포츠 잡지였는지에 그 이강철 감독님하고 그 장채근 감독님이 이렇게 되게 상체 벗고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 그 이제 충격이겠다. 어디 놀러 가셔서 창피하다. 네, 개국 같은데. 뭔지 알겠다. 느낌.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되게 약간 그 장채근 감독님이 되게 그 여자를 안듯이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백허그까지? 근데 이게 어릴 때 본 거라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저는 저 얼음물 입수 장면 많이 떠오르거든요. 스포츠 신문에 나왔던. 많이 하셨죠, 김정준이요? 아니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KT 위즈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냥 좀 뭐 수원 팬들이 좀 많이 야구장 찾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저도 뭐 수원 야구장, 그러니까 성적만 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조금 이제 베테랑 선수나 저는 신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하는 팀도 1등 올라가는 팀도 한 시즌 하다 보면 분명히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티가 안 날 뿐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고비가 티가 난다는 것, 특히 올해 KT가 생각해야 될 건 연패가 5연패, 6연패가 시즌 중에 굉장히 많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초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초짜를 빨리 벗어나야 되죠. 연패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지는 선수들이 좀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 수원 팬들이 지난 시즌 하면은 아픔이 많았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는 4대 스포츠가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배구는 올 시즌도 사실 그렇고요. 그렇죠. 네, 한국전력, 현대건설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위로보다는 수원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야구 경기를 꼭 KT 위즈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10개 팀 키워드 마지막 순서는 바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스 파크. 라이온스 파크. 저는 이게 사실 라이온스 파크라는 게 이게 상징적으로 삼성이 가라앉기 시작한 시점이 대구 시민 운동장을 떠난 그 다음 해에서부터였어요. 15, 16, 17, 18 이 세 시즌이었는데 그게 뭐 유중일 감독 1년, 나머지 이제 김한수 감독 2년,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제가 라이온스 파크라고 페북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다. 그 그렇죠. 시점하고 일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쓰다 보니까 삼성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삼성의 왕조 시절, 그러니까 옛날 거의 뭐 이만수 감독님 시절부터 쭉 이제 지켜봤던 이제 삼성을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야구판에서. 네, 그렇게 쭉 지켜보고 삼성은 빼고 얘기해라. 네, 삼성은 우리하고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LG 때도 많이 들었었고 SK 때도 많이 듣고 근데 그게 과연 나쁜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의 기조? 네, 지금 삼성 라이온스의 기조를 보게 되면 삼성 가실 뻔하셨다고 들었는데. 저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버님 때문에 삼성 가라고 욕 먹었다고. 제가요? 뭐 잘못 알았어요. 삼성 생각은 없으셨어요? 불러줘야 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선수 때. 선수 때 아이가 선수 때 야구를 못하면 삼성 가라고. 아니요. 삼성 감독님 하실 때 제가 LG 선수였죠. 예,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날 제가 에라를 했거든요. 그때 입스가 한참일 때야. 요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입스가 한참. 전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입스가 한창이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닝 중간에 불안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캐치볼 연습 손을 이렇게 해야 불안 안 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 끝나고 전화가 왔어. 그거 하지 말라고. 유중일이가 그때 당시에 유중일 코치였으니까 유중일이가 그거 보고 더 타자들 보고 열심히 뛰라고 그런다고. 너희들도 달려. 그 얘기를 전화로 이제 하셨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하지 마. 어디서 또 그걸 보셨대요. 또 보고 이게 또 미팅해갖고 대단하시네. 이제 유중일 코치 그때 코치님이셨죠. 유중일 코치한테 이제 그 감독님 표현을 하면 이제 근데 이제 그 삼성이 제2기획 총괄이 된 다음에 그 되게 사소한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게 되게 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장기 부여와 직결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추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많이 이제 뭐 거의 없어졌지만 뭐 그 얘기 들어보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원래 마지막으로 쥐고 있었던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빙상이었는데 이제 빙상을까지 내려놨잖아요. 이제 다 내려놓으면서 뭐 이제 스포츠로부터 손을 떼려고 했고 실제로 그
이거는 편집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농구팀은 시장에 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몸집을 되게 줄이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리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런트 안에서 이제 느꼈을 때는 사실 양의지 선수도 두산이 돈이 없다 해도 마지막까지 그 NC하고 붙긴 했었대요. 금액적으로 네. 완전 비슷하게 붙기까지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양의지 선수가 갔는데 돈이 없다와 여기다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점이잖아요. 돈이 이거는. 없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이 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이 돈이 없진 않을 텐데 우승을, 그러니까 2015년이 마지막 이제 한국 시리즈였는데 그때 이제 준우승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고 삼성 자체가 야구에 돈을 쓸 만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했던. 삼성은 위에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쵸. 괜히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기는 게 당연한데 왜 쟤네는 뭐 그쵸. 이게 싫은 거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삼성이 만약 우리나라 리그 자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그렇죠. 네, 만약에 아시아 리그가 된다면, 삼성은 옛날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부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다저스 살려고 그랬잖아요. 네, 삼성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삼성이 돈을 써야 될 가치 충분히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일단적으로 국내용이 됐을 땐 특별하게 의미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고, 근데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 라이온스 파크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김동엽 선수가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삼성이 이제 색깔을 바꾸려고 하느냐? 근데 옛날 색깔은 못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김동엽 선수가 오게 되면 홈런을 20개 칠 수 있는 선수가 5명 정도가 나와요. 구자우, 이원석, 그다음에 러프, 그다음에 강민호, 네. 김동엽.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섯 명이 20개 이상을 치게 되면 1번서부터 9번까지 5명이 20개 이상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삼성은 좀 색깔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공격적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 보여줬던 2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야구하고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삼성이 돈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트랙맨이라든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작년 시즌에 투수 쪽에서 이제 트랙맨을 써서 선수들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분명히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선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김상수 선수도 아직 FA 계약을 안 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수 쪽이 외국인 선수 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성환 선수라든가 기존 선발진들 또 심창민 선수는 또 군대를 가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조 어떤 방향을 보고 있을까? 만약에 프런트의 최고 쪽에 계신 분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저는 리그 전체 리그하고 그러니까 팀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 내부적으로 삼성 라이온스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그룹 차원에서 다른 이제 뭐 배구 뭐 다 농구 다 그런 말이 계속 새어 나오는 건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큰 전환점이 없으면 삼성 좀 이런 기조로 근데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저도 굉장히 좀 저희 그러니까 야구인들 그다음에 야구계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삼성이 돈을 안 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저거였어요. 임팩트가 있어서 굉장히 큰 야구계에서는 다른 구단에게까지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되게 찬바람이 불게 되기 시작한 그 근원지를 찾다 보면 삼성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다. 야구에.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강민호 질렀잖아요. 그러네. 네. 삼성이 그렇게 돈을 안 쓰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소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되게 그러니까 뭐 되게 말하기도 창피한 이런 것들에서 삼성이 돈을 그러니까 선수한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말로 쪼잔해서.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선수들의 감정, 그다음에 그 운동만 해오셨던 지도자들이 느끼는 감정, 회사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게 사실은 사인인 거죠. 우리는 너네 생각한 게 이 정도야라는. 원래 그런 디테일을 챙겨줄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상 사회 생활에서 저도 회사원이긴 합니다만 그 복리 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야 너네 회사는 이런 거 있냐 하면 물어보다가 괜히 자존심 상했던 적도 있고 으스댔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삼성이 어중간하다고 판단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아마 가장 많은 선수들이 이제 팀을 나갔어요. 네. 예. 인아웃이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건 저의 음모론인데 네. 이제 그분께서 감독 오실 때 아. 전력을 맞춰주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네. 네. 그분이 이제 라이언 말씀하시는 그냥 그분이라고. 네, 그분. 라이언 네, 제가 네, 아는 라이언. 네네. 네, 저희 회사에 계시는 라이언. 오실 때 맞춰드려야 되는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네, 이사장. 네네. 예산이 한정적이라. 이거 음모론인데 음모론. 네.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제 느낌. 네네네. 네 이제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카더라도 아니고 지금 저의 그 뇌내 망상. 예. 그 이제 오늘 굉장히 피한다. 네. 근데 이건 뭐 취재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맞춰주려면 이렇게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예. 좀 그럴 것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기자님도 기아와의 경기에서 김상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기억나요. 윤상민 선수 상대로 네네네. 가장 극적이긴 했는데 삼성이 결국 이겼어요. 근데 네. 저도 중계를 하고 목이 약간 쉰 상태로 너무 좀 격렬했기 때문에 나가는데 삼성 팬들이 같이 나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긴 팀의 그 응원 분위기가 아니라요.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비슷한 김정준 네. 위원의 생각 같아요. 우리 삼성의 색깔이 뭡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라이언스 파크를 하기 전에 원래는 간판 선수였어요. 키워드를 간판 선수, 삼성의 간판 선수 도대체 누구야? 이승엽 선수가 나간 이후에 그 대체로 아마 구자욱 선수인데 구자욱 선수의 인연을 보게 되면 글쎄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고 강민호 선수는 사실 1년 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강민호 선수 정도면 충분히 리그에서 강력한 간판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롯데 강민호라는 이미지, 리그 자체가 리그에서 이제 강민호지. 응원 구호가 네. 아직도 기과에 상합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강민호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뭐 그래봐 이제 윤승환 선수인데 윤승환 선수도 결국은 지난 시즌 좀. 네, 삼성이 약간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너무 오래 들어갔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이제 얘기하세요. 뭐 그분. 네네 시스템을 맡기는 측면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프로였죠 그 팀은.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한 거니까 최영 선수가 나가면서 되게 섭섭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나왔고 구단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네. 이승엽이 떠나고 나니까 없는 거지 지금. 없죠. 네, 네, 찾으려고 사실. 봤더니 이제 그 시즌 말미에 구자욱을 그러니까 선수 말년에 이승엽 선수 말년에 했는데 그 구자욱 왜 다 갖추고 있는데 못 뛰지 야구를. 그 임팩트가 없어요. 그쵸. 네, 사실.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상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이승엽이 과연 어떤 선수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런 저는 부분도 당사자도 있죠.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용호 선수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최용호 선수가 만약 삼성에 남았었더라면 포스트 이승엽 자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근데 이제 같긴 그게 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 삼성 스타일도 그게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원래 다른 팀은 보통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는 스타랑 뜨는 스타의 뭐 갈등도 있고 뭐 지금도 뭐 있죠. 그런 팀도 생각나는데 삼성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너무 절대자가 한 명 있어서 네. 좀 그 시기가 오히려 없었던 게 그리고 이제 최용호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옮긴 거니까 사실 못 이긴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뭐 지지 그쵸. 않는 태양처럼 느껴졌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엽? 그렇죠. 은퇴할 때도 한국 그 전체를 은퇴 투어도 하고 흔들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충분히 삼성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심기의 과정, 저희들이 말하는 심고 거두기인데 심기의 과정에서 심어졌고 어느 정도 이제 가꾸는 과정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강민호 선수라든가 임팩트가 좀 기둥이 서야 될 거예요. 예, 그래야 투타에 어느 정도 팀의 이제 기둥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삼성의 어떤 색깔이 대구 시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스 파크로 넘어가면서
사자가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는 삼성이 한국 시리즈 할 때 그 바람 넣으면 사자가 엉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네,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팀이 삼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호랑이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서 이제 호랑이도 나오고 이제 넥센도 했을 걸? 넥센 기자님 키움도 했어요. 넥센 뭐였나요? 넥센 여기까지. 했었는데. 아니 근데 넥센이니까 생각난 건데 이제 그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선배가 하셨는데 이승엽이랑 선수랑 박병호 선수랑 나란히 방문에 사진을 찍어서 기사 내본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두 선수가 그런 사진을 처음 찍어봤대요. 그럴걸요? 그때가 목동 때였는데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치 과연 어떤 기자가 이승엽을 다른 선수랑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생각을 하겠어. 다른 선수가 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박병호랑 되니까 서로 그 하는 거지. 당시엔 그랬죠. 네, 당시.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많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구장에서 그 사자가 바람을 공격할 때 이렇게 팍 쓰거든요. 네. 이렇게 막 쓰면 막 승천하는 네, 것처럼 하늘 보고 기억나죠, 한국 시리즈 기억나요. 때는 네. 달도 띄우잖아요. 어쨌든 정확한 옆에. 네. 그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가을 야구를 해야지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걸 삼성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네. 네. 황교안 기자도 그러고 반대할 보니까 거라고. 원래 그 대구 막창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 맨날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많이 먹었거든요. 맛은 여전합니다. 네네. 네. 삼성의 성적은 요동치고 그쵸. 있지만 막창의 아, 맛은 그쵸. 여전히 깊었습니다. 삼성 성적 요동 안 쳐요. 항상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과거에 비해서. 그 제가 꼽은 키워드가 3위였는데 지금 이제 3년 연속 포스시즌 못 나간 게 이제 지금 두 번째고 이제 만약에 또 못 나가면 삼성 역사상 기록이니까. 그렇죠. 4년 연속은. 네. 삼성 팬들이 맨날 암흑기라고 말하는 게 막 5, 5 막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 암흑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4위까지 나갈 때 다른 팀은 네, 막 9 네, 가고 네, 8 네, 가고 네. 맞아요. 네. 옛날에 네. 멤버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구, 광주, 부산 굉장히 뭐 야구가 굉장히 옛날부터 고등학교 네. 야구부터 굉장히 활성화됐던 삶의 지역이라서 일부분이잖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야구를 보고 자라왔던.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진짜 근데 첫 출장 때 네.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워낙 좋았어요 멤버가. 대구 지역 신문 읽으면 진짜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약간 날이 서 있어요. 네, 네. 그 기사 문장 네. 안에 네. 날이 서 있어요. 근데 뭐 뭔가. 그건 황kim 기자 말이 맞죠. 네. 항상 1등만 하다가 예. 9등을 지금 3년 연속 했는데 엄청난 실망감이 네. 사실 기사 속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응원하고 계시고 특히 이 라이온스 파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홈런이 많이 나오면 좋긴 한데 홈런을 많이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그렇죠. 많이 맞았죠. 파크 네. 팩터가 네. 굉장히 높은 네. 구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김동엽 선수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예. 그게 이제 올해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는 선수가 5명이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예. 근데 이제 리그에서 뭐 홈런 막 200개씩 치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워낙 3년 동안 309개 맞을 때 220개 쳤으니까 예. 그럼 뭐 굉장히 많이 당연히 편차가 있는 마이너스 거죠. 게임이죠. 네, 이건. 네, 마이너스 네. 게임밖에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홈팀 삼성이 라이온스 파크에서 올 시즌 과연 살아남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팀별 키워드 삼성, NC, KT 위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 두 분과 함께했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순서 예고를 먼저 해드릴게요. 다음 순서는 JJ가 뽑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수 탑10 순서입니다. 그리고 황규 기자도 뽑으셨어요. 세이버 매트리스 버전. 예. 네, 아, 저는 기대가 저는 되는데요. 저는 자칭 예. 야자랄, 타칭 야자랄. 네, 예. 이렇게 둘이 붙었으니까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해주십시오. 예. 네. 다음 순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준의 야구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